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소소한 수입 30만 원. 합치면 150만 원. 70대 부부가 한 달을 삽니다. 적다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평균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감정 빼고 숫자로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팔지도 겁을 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150만 원. 이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볼게요. 서울 외곽에 사시는 박준호 씨, 72세. 아내 김영숙 씨, 70세. 남편분은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많지 않아요. 아내분은 중간중간 식당 일하시면서 조금 넣으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더 적어요. 여기에 기초연금이 붙고요. 남편분이 아파트 경비 일을 조금 하세요. 다 합치면요. 딱 150만 원이에요. 이게 이 부부의 한 달 수입 전부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이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해요. 박준호 씨 부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국민연금이 두 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부는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한 명뿐이에요. 한쪽은 평생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러면 구조가 달라져요. 국민연금 하나에 기초연금 붙고 나머지는 어디선가 만들어야 해요. 일을 해서 벌든지 자녀한테 받든지 저축을 깨든지 같은 150만 원인데 안정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분 얘기도 해볼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정수 씨 부부. 남편 74세, 아내 71세. 이분들도 한 달 수입이 비슷해요. 근데 구성이 달라요.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대신 소득이 있다 보니까 기초연금은 감액이 됐어요. 나머지는 적금 이자로 채우세요. 이분들은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일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서 오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느냐도 봐야 해요. 박준호 씨 부부는 자가예요. 월세가 없어요. 이정수 씨 부부도 자가예요. 역시 월세 없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월세 사는 부부는 얘기가 달라져요. 매달 월세가 빠지면요. 150만 원이 110만 원이 돼요. 같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정리하면요. 150만 원이라는 숫자. 이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금액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고 뭐가 빠져나가느냐. 이 구조를 알아야 살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박준호 씨 부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세요. 이정수 씨 부부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세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어요. 그 무슨 일이 뭔지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른 분 얘기를 해볼게요.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씨, 73세. 아내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도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쯤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호 씨 부부랑 비슷해요. 근데요. 이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월세를 내거든요. 작은 빌라에 사시는데 한 달에 35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50만 원에서 35만 원이 빠지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15만 원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최영호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세 내고 나면 진짜 빠듯해요. 그래도 어떡해요? 갈 데가 없는데. 원래는 집이 있으셨대요. 작은 아파트요. 근데 몇 년 전에 파셨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도와줬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갚는다고 했대요.
근데 사업이 안 됐어요. 지금은 그 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월세로 사시는 거예요. 최영호 씨 부부는요. 매달 이렇게 사세요.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그러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 식비를 아끼세요. 반찬 가짓수를 줄이셨대요. 병원도 잘 안 가세요. 참을 만하면 참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조사도 거의 안 가세요. 부조 낼 여유가 없으니까요.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가시게 됐대요. 나가면 돈이 드니까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요. 비교가 되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호 씨. 이분도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가예요. 아파트가 본인 거예요. 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진짜 150만 원인 거예요. 고스란히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관리비, 공과금 내고 나면 그래도 130만 원 넘게 남아요. 두 분이서 한 달 먹고 살기에 빠듯하긴 해도 버틸만 하대요. 가끔 외식도 하시고요. 동네 경로당에도 가시고요. 소소하게 사람들 만나세요. 같은 150만 원인데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최영호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 도와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 같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요. 집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집이라는 게요. 노후에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권리예요. 매달 고정으로 빠지는 돈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최영호 씨가 요즘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래도 버텨요. 근데 월세가 오르면 어떡하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매일 하신대요. 자가가 있는 분들은요. 이 걱정이 없어요. 적어도 잘 때는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월세 사는 분들은요. 여기서 밀려나면 어디로 가지? 이 불안이 항상 있어요. 같은 150만 원인데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노후에 얼마 있으면 되냐는 질문. 사실 이거 반만 맞는 질문이에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봐야 해요. 집이 있으면 150만 원으로 버틸 수 있어요. 집이 없으면 150만 원으로 버티기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번엔 식비 얘기를 해볼게요.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나이 들면 많이 안 먹잖아. 식비는 줄겠지. 근데요. 현실은 좀 달라요. 경기도에 사시는 정말순 씨, 71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이 한 달 생활비 정리를 해보셨대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뭔지 궁금해서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식비가 제일 많았대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먹는다고. 밖에서 사 먹지도 않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순 씨 부부는요. 거의 다 집에서 해 드세요. 아침에 밥 차리고, 점심도 집에서 간단히 먹고, 저녁도 직접 하세요.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동네 분식집 가는 정도예요. 근데도 식비가 만만치 않대요. 왜 그런지 하나씩 보셨대요. 쌀 사야죠. 반찬거리 사야죠. 간장, 된장, 기름 같은 것도 사야죠. 과일도 드셔야죠. 나이 드니까 과일이 더 중요하대요. 우유도 드시고, 영양제도 사시고,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요. 근데 다 합치면 꽤 돼요. 정말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됐어요.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대충 때워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속이 안 받아요. 몸이 힘들어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부드러운 거, 소화 잘 되는 거,
영양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싼 걸로만 못 사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식비를 너무 아끼면요. 다른 데서 돈이 나가요. 어디서 나가냐면요. 병원에서 나가요. 정말순 씨 이웃에 사시는 분이 있대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그분이 식비를 엄청 아끼셨대요. 반찬도 대충 드시고,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시고, 돈 아껴야지 하면서요. 근데 어느 날 쓰러지셨대요. 영양 부족이었대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검사하고 치료받고. 그 비용이 얼마였게요? 몇 달 아낀 식비보다 훨씬 많이 나갔대요. 정말순 씨가 그걸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식비는 아끼는 게 아니구나. 이건 건강비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한정된 돈이니까요. 정말순 씨 부부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셨대요. 마트 할인 시간에 가세요. 저녁 7시 넘으면 반찬이나 고기가 할인하거든요. 제철 과일 위주로 사세요. 제철 아닌 건 비싸니까요. 많이 사서 나눠 얼리세요. 고기 같은 거 세일할 때 사서 소분해 놓으신대요. 동네장도 이용하세요. 마트보다 쌀 때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달 먹는데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 밑으로는 힘들대요. 조금 여유 있게 드시려면 50만 원은 필요하대요. 1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식비로 나가면요. 100만 원 남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들 다 해결해야 해요. 정말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비 줄여야지 맨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줄이면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바꿨어요. 식비는 그냥 고정이다. 이건 안 건드린다. 다른 데서 아껴야지. 여기서 아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순 씨가 몇 년 살면서 얻은 결론이래요. 노후의 식비. 생각보다 안 줄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해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앞에서 식비 얘기했잖아요. 매달 나가는 돈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병원비예요. 이건 매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터져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74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 부부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사셨어요. 빠듯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버텼대요. 근데 작년에 일이 생겼어요. 남편분이 쓰러지셨거든요. 뇌경색이었어요. 김순자 씨가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바로 119 불렀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갔대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셨대요.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입원을 하셨어요. 2주 정도요. 퇴원하고 나서도 재활을 해야 했어요. 팔다리가 좀 불편해지셨거든요. 재활병원에 한 달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통원 치료를 하셨어요. 몇 달 동안이요. 그동안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김순자 씨가 나중에 계산해 보셨대요. 본인 부담금만요. 몇백만 원이 나갔대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김순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돈이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비상금이라고 조금 모아뒀는데 그게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보험이 있긴 했대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더래요. 입원비는 일부 나왔대요. 근데 재활병원은 안 되는 게 많았대요. MRI 찍고 검사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래요. 간병비도 있었어요. 김순자 씨 혼자서 간병을 다 못하시니까요. 간병인 쓴 날도 있었대요. 그것도 다 본인 돈이에요. 남편분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대요. 일상생활은 하실 수 있대요. 근데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으시대요. 약을 계속 드셔야 해요.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 병원비가 나가요.
예전에는 병원비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고정 지출이 됐어요. 150만 원에서 병원비 빼면 생활비가 더 쪼그라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순자 씨 부부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운이 나빠서? 그건 아니에요. 70대가 되면요.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뇌경색, 심장 문제, 암, 낙상사고. 젊을 때는 남의 일 같잖아요. 근데 70대가 되면 내 일이 돼요. 김순자 씨도 그러셨대요. 우리 남편이 건강했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병원비가 안 터지면 살 수 있어요. 병원비가 터지면 흔들려요. 근데 70대가 되면요. 병원비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금이 중요한 거예요. 매달 생활비 말고 따로 있어야 하는 돈이요. 김순자 씨가 요즘 주변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신대요. 제발 비상금 만들어 놔라. 나도 있긴 있었는데 모자랐다. 더 많이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거다. 그러시면 다들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김순자 씨 부부는 지금도 150만 원으로 사세요. 근데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분 약값 나가고 병원 다니시는 것도 있고 더 아끼면서 사세요. 외출도 줄이셨대요. 요즘은 그냥 집에 있어요. 나가면 돈 드니까 산책 정도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병원비. 이게 노후의 가장 큰 변수예요. 매달 나가는 돈은 계산이 돼요. 근데 병원비는 계산이 안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가 나갈지도 몰라요. 150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부도요. 병원비 한 번 터지면 흔들려요. 그래서 버틸 수 있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식비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싼 거 사면 되니까요. 병원비는 안 아프면 안 나가요. 운이 좋으면요. 근데요. 절대 안 줄어드는 돈이 있어요. 고정 지출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이복순 씨, 72세. 남편분이랑 오래된 아파트에 사세요. 자가예요. 월세는 안 내세요. 그러면 좀 여유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분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월세는 없는데 매달 빠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복순 씨가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관리비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싸긴 한데 그래도 매달 나가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더 나가고 겨울에 난방하면 더 나가요.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건 기본이에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밥 해 먹으려면 가스 써야죠. 빨래하려면 물 써야죠.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가죠. 이것도 매달 나가요. 그 다음에 통신비가 있어요. 이복순 씨 부부는 휴대폰이 2대예요. 요즘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병원 예약도 카톡으로 하고, 자녀들 연락도 카톡으로 하고, 은행 일도 앱으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있어요. TV도 봐야 하니까요. 두 분 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거든요. TV가 유일한 낙이래요. 이것도 매달 나가요. 그리고요. 보험료가 있어요. 이복순 씨가 이 얘기할 때 좀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게 매달 빠지거든요. 끊자니 아깝고 내자니 부담되고 젊었을 때 들어놓은 보험이 있대요. 암보험, 실비보험 이런 거요. 근데 나이 드니까 보험료가 올랐대요. 실비보험은 해마다 오르거든요. 그렇다고 끊을 수가 없대요.
이 나이에 새로 들 수도 없고, 아프면 보험이 있어야 그나마 덜 부담되니까요. 그래서 이 돈도 어쩔 수 없이 매달 나가요. 이복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월급에서 빠지니까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150만 원 들어오면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아요. 크게 쓴 것도 없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고정 지출의 무서운 점이에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요. 관리비 얼마, 전기세 얼마, 휴대폰비 얼마. 근데 다 합치면요. 꽤 큰 돈이 돼요. 그리고 이건 절대 안 줄어요.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에어컨 안 틀면 여름에 쓰러져요. 난방 안 하면 겨울에 병나요. 휴대폰 없애면 세상이랑 단절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복순 씨 부부는요.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하셨대요. 휴대폰 요금제 제일 싼 걸로 바꾸셨대요. 인터넷이랑 TV 묶어서 할인받으셨대요. 전기도 아끼려고 안 쓰는 방 불은 꺼놓으시고, 대기 전력 아끼려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신대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 크게 안 줄어요. 몇천 원 아끼자고 너무 불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 정도는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만 원이 들어오면요. 이 고정 지출이 먼저 빠져요. 그러고 나서 남는 돈으로 살아야 해요. 식비 쓰고, 병원비 쓰고, 경조사비 쓰고. 근데 고정 지출이 많으면요. 남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빠듯해지는 거예요. 이복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집 있으면 됐지 뭘 걱정하냐고. 근데 집 있어도 나가는 돈이 있어요.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이게 매달 어김없이 나가요. 집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고정 지출은 안 줄어요. 줄이고 싶어도 못 줄여요. 이걸 알고 계셔야 해요. 챕터 6 사람을 만나면 돈은 더 든다. 약 2100자.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지. 안 나가면 돈 안 쓰잖아. 맞아요. 안 나가면 돈 덜 써요. 근데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광주에 사시는 박영자 씨, 73세.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이분이 한때 그렇게 사셨대요. 돈 아끼려고 밖에 안 나가셨대요. 박영자 씨 부부도 한 달 수입이 빠듯하셨대요. 그래서 아끼려고 하셨어요. 경조사를 안 가셨대요. 부조 내기가 부담되니까요. 친구들 모임도 빠지셨대요. 나가면 밥값이라도 내야 하니까요. 동창회도 안 가셨대요. 회비 내야 하고, 거기서 또 밥 먹고, 이것저것 돈이 드니까요.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나가셨대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돈이 좀 아껴지더래요. 한 달, 두 달. 확실히 덜 나갔대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해지더래요.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대요. 근데 계속 안 오더래요. 박영자 씨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걔는 맨날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안 부른 거야. 나중에 들었대요. 박영자 씨가 그때 많이 서운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건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빼버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사실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모임에 맨날 안 나오는 사람, 경조사에 맨날 안 오는 사람,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박영자 씨 남편분도 비슷하셨대요. 산악회가 있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 산 가는 모임이요. 근데 회비도 내야 하고
끝나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그게 부담돼서 안 나가셨대요.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라고 하셨대요. 그 다음엔 바빠서라고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끊겼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연락도 안 오게 됐대요. 그렇게 1년쯤 지났대요. 박영자 씨 부부가 느낀 게 있대요. 돈은 좀 아꼈어요. 근데 삶이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갈 데가 없대요. 만날 사람이 없대요. 하루가 너무 길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게 하루래요. 우리가 왜 사나 싶더라고요. 박영자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돈이 좀 들어도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경조사도 다시 가시기 시작했대요. 부조는 적게 내시더라도 얼굴은 비추시래요. 친구들 모임도 가끔 나가세요. 매번은 못 가도 두세 달에 한 번은 가세요. 남편분도 산악회 다시 나가세요. 회비가 부담되면 막걸리 자리는 빠지시고 산만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래요. 돈은 좀 더 나가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날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박영자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면요. 삶이 너무 좁아져요. 노후에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도 중요해요.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적당히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 적당히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이 빠듯하면요. 150만 원으로 사는 분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생존은 되는데 삶이 좁아져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들 비슷한 돈으로 살고 계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안팎이요. 근데요. 상황이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은 버티는데 불안하다고 하세요.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집이 있어요. 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진짜 150만 원인 거예요.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빠지는 게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커요. 최영호 씨 부부 기억나시죠? 월세 내시는 분이요. 이분은 150만 원 받아도 115만 원으로 사셔야 했어요. 집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큰 병이 없어요. 병원비가 안 터졌어요. 아직까지는요. 김순자 씨 부부 기억나시죠? 남편분이 뇌경색 오신 분이요. 이분은 병원비 한 번 터지니까 다 흔들렸어요. 비상금도 다 썼고, 지금도 매달 병원비가 나가요. 병이 없으면 150만 원으로 버텨요. 병이 오면 150만 원으로 안 돼요. 세 번째, 비상금이 따로 있어요. 매달 쓰는 돈 말고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후에는 예상 못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아프거나, 집 수리해야 하거나, 자녀한테 급하게 돈 줘야 하거나, 이럴 때 비상금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무너져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쓸 돈 말고, 혹시 모를 돈이 따로 있었어요. 정리하면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조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집이 있고, 큰 병이 없고, 비상금이 따로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150만 원으로 살기 힘들어져요. 근데요. 여기서 냉정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세 가지 다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집이 있는 분은 그래도 많으세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신 분들이요. 근데 큰 병이 없을 수 있을까요? 70대가 되면 어디 하나씩 아프기 시작해요. 지금 괜찮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상금은요? 은퇴하고 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모아둔 거 쓰면서 사는 건데 비상금까지 넉넉히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만나본 분들 중에요. 세 가지 다 갖춘 분이 계셨어요. 박준호 씨 부부요. 집도 있고, 지금은 건강하시고, 조금이지만 비상금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도 불안하시대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떡하나? 비상금이 바닥나면 어떡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몰라요. 지금 집이 있어도 나중에 병원비 때문에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건강해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비상금이 있어도 한번 큰일 나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70대 되면 다 힘들다는 거잖아. 맞아요. 현실이 쉽지 않아요. 근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지금 뭘 하느냐예요. 70대가 돼서 수입을 늘리긴 어려워요. 갑자기 연금이 많아지진 않거든요. 일을 더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요, 구조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150만 원인데 결과가 다르다고요. 그 차이가 뭐였냐면요. 구조였어요. 집이 있느냐? 병원비에 대비가 돼 있느냐? 비상금이 있느냐?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지키세요. 자가가 있으신 분들, 웬만하면 파시면 안 돼요. 자녀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사업 미천 대달라고 해도, 신중하셔야 해요. 앞에서 최영호 씨 얘기했잖아요. 아들 사업 도와주려고 집 파셨다가, 지금 월세로 사시는 분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때는 아들이 잘 되면 나도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집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노후의 집은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매달 월세 안 내도 되는 권리예요. 이걸 지키셔야 해요. 두 번째,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매달 쓰는 돈 말고요. 손 안 대는 돈이 있어야 해요. 얼마가 적당하냐고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기준을 하나 드리면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이 정도는 있어야 해요. 150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면 적어도 1천만 원 정도는 따로 있어야 뭔가 터졌을 때 버틸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으시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요.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세 번째, 건강을 챙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돈보다 중요해요. 병원비가 왜 무섭냐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얼마가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어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어요. 운동하세요. 매일 30분만 걸으셔도 달라요. 식사 잘 챙기세요. 앞에서 정말순 씨가 뭐라고 하셨죠? 식비는 건강비다. 그 말이 맞아요. 네 번째, 사람을 끊지 마세요. 돈 아끼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박영자 씨 기억나시죠? 사람 안 만나니까
삶이 쪼그라들었다고 하신 분이요. 노후에 사람이 없으면요. 정보도 없어져요. 이런 지원금 나왔대. 저기 병원 좋대. 이거 신청하면 돈 나온대. 이런 정보가 다 사람한테서 와요. 그리고요. 힘들 때 기댈 때도 없어져요. 사람을 만나는데 돈이 좀 들어도 이건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기초연금 받고 계시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 있으시면 주민센터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외에도 지원금이 많아요. 난방비 지원, 통신비 감면, 의료비 지원, 이런 거 모르고 안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다 알려줘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요. 70대가 돼서 돈을 갑자기 늘리긴 어려워요. 근데 구조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집을 지키고, 비상금을 만들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끊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이렇게 하면요. 같은 150만 원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달라져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5년 뒤,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70대 부부, 월 150만 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때그때 다르다예요. 집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힘들어요. 건강하면 버텨요. 아프면 흔들려요. 비상금이 있으면 버텨요. 없으면 무너져요. 같은 150만 원인데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만나본 분들 다들 열심히 사셨어요. 젊을 때 일하고 가족 챙기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셨어요. 근데 노후가 되니까 생각보다 빠듯하더래요. 예상 못한 일도 생기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도요. 다들 버티고 계세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는 매달이 아니에요. 한 번의 변수에서 결정돼요.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노후의 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해요. 지금이 제일 빠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만 이런가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에요.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알고 같이 준비하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인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70세 전후가 되면 지출은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일정해지다 보니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지 더 궁금해지죠. 오늘은 70세 이후의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지출 흐름을 바탕으로 누구나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대에는 그래도 몸이 움직입니다. 장도 보고 버스도 타고 가벼운 일이라면 조금씩 해내면서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있죠. 하지만 70세 전후가 되면 그 감각이 서서히 바뀝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먼저 신호를 보내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 보러 나가도 오래 걷는 게 힘들고 이틀, 사흘씩 피곤이 남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 이제 진짜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생활 패턴 전체를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수입은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 외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고 예전처럼 소일거리라도 하려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반면 지출은 이상하게 줄지 않습니다. 식비는 나이가 들었다고 크게 줄어드는 항목이 아니고 혼자 사는 분들도 일정하게 나갑니다. 전기가스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절약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교통비도 예전처럼 걸어 다니기 어렵다 보니 버스나 택시 이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리고 70세 이후부터 생활비를 흔드는 가장 큰 요소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을 포함해서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기약 드시는 분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쓰십니다. 이건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문제는 가끔 크게 나가는 달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치과 치료가 잡히면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고 검사를 받는 달에는 몇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정밀 검사나 치료가 붙으면 한 번에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70대 이후엔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건 생활 반경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직접 고치고 해결하던 일들이 몸이 불편해지면 남에게 부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택시를 부르게 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고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바로 사버리는 일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지출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70세가 되면 무조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0세는 앞으로의 생활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건강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고 판단력도 또렷하고 생활 구조를 바꾸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지출 흐름을 한 번쯤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쓰게 될까?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줄여야 할까? 급하게 돈이 들어갈 상황엔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기입니다. 70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70세 이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만 지내는데 왜 생활비가 예전처럼 줄지 않지?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도 지출은 이상하게 그대로거나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죠. 이게 70세 이후 생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식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장을 크게 보진 않지만 먹는 양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분들도 밥, 반찬, 과일, 유제품까지 챙기다 보면 생활 패턴은 단순해져도 식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외식 한 번 하면 금방 늘어나는 것도 이 지출 패턴이죠. 그 다음은 전기가스 관리비처럼 꼭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이 비용은 나이를 먹는다고 줄지 않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지만 7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량도 늘고 가스도 조금 더 쓰게 됩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오래 틀게 되고 여름엔 선풍기나 에어컨을 조금씩이라도 더 사용하죠. 관리비와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절약한다고 크게 달라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변화가 바로 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몸이 불편하거나 장을 많이 봤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반경이 줄어드니까 교통비가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예전엔 하루에 한두 번만 버스를 탔다면 이제는 병원, 시장, 약국을 나눠서 다니다 보니 이동 횟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지출이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스스로 해결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집 청소나 간단한 수리는 아직 할 수 있다고 해도 무거운 걸 옮긴다거나 큰 세탁을 한다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은 비용들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택배비, 배달비,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는 물건들, 이런 지출들이 한두 번씩 쌓이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생활비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비의 패턴 변화입니다. 평소엔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과 약국을 합쳐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정기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더 쓰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에서 관리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크게 나가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한 번만 잡혀도 비용이 훌쩍 올라가고 정밀검사나 X-레이만 받아도 예상치 못한 금액이 빠져나가요. 그동안 멀쩡하던 무릎이 갑자기 아파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한 달 지출이 확 늘어납니다. 이런 달은 많지 않지만 70세 이후에는 해마다 몇 번씩 옵니다. 그 몇 번이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생활 반경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도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에 장을 보고 집으로 들고 왔다면 이제는 무거운 걸 들기 어려워 자주 나가게 되고 필요한 걸 조금씩 사오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으니 식비가 더 세분화되며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배달 서비스의 편함에 익숙해지면 배달비가 붙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결국 70세 이후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는 지출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합쳐져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데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0세는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나이입니다. 이 변화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70세 전후가 되면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여력, 쉽게 말하면 급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노후의 지출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달에 갑자기 나타나는 비용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비슷하게 나갑니다.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유지되는 비용이죠. 이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우면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가끔 등장하는 불규칙한 지출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는 평소엔 크게 안 나가지만 검사나 치료가 잡히면 그달만 유난히 지출이 커집니다. 치과 치료나 물리치료처럼 누가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한 해에 한 번도 아닐 수 있고 3번, 4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상 못한 지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60대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현금 여력이 필요해집니다. 적어도 생활비 2년치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은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이에요. 왜 2년일까요? 그 기간 동안은 갑작스러운 일이 와도 연금이나 고정 수입만으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몇 달분만 남겨두면 큰 비용이 한두 번 나오자마자 금방 바닥을 드러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비 비상금입니다. 병원 약국비 자체는 대체로 일정하지만 정밀검사나 치료가 반복되면 생활비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료비 대비 자금을 따로 확보해두면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생기거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도 불안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후 지출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위해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갈 때가 종종 생기죠. 평소엔 신경 안 쓰던 비용인데 갑자기 몇십만 원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예측이 어렵고 또 마음이 약해져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서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의료비, 가족 관련 지출까지 포함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어야 70세 이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력은 특별한 상황이 올 때만 쓰는 돈이어야 해요. 생활비 부족을 매달 메우는 돈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60대에는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할 기회가 있었지만 70세 이후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갑자기 지출이 생기면 그걸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가 바로 70세입니다. 노후는 길고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금 여력은 그 불확실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느냐, 그냥 흘러가듯 버티느냐에 따라 7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70세의 생활은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지낼 때는 돈의 움직임이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모든 지출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조금만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비용이 더 쉽게 새어나가거든요. 먼저 혼자 사는 분들의 생활비는 줄 것 같지만 잘 안 줄어드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식비가 대표적이에요. 두 사람이라면 나눠 먹을 수 있지만 혼자서는 한 번에 적당히 사는 것이 어려워서 자주 사고 자주 버리고 자주 다녀야 합니다. 신선한 음식 위주로 사다 보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 있는데 혼자서는 그 부담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죠.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집안일 하나하나가 더 무거워집니다. 전등을 갈아야 할 때, 가구를 옮겨야 할 때, 청소나 세탁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부르면 그 비용이 그대로 생활비에 추가됩니다. 이런 작은 지출들이 매달 꾸준하게 생기는 게 문제예요. 70세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남의 도움을 받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은 이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혼자 있는 분들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아무도 대신 나눠낼 사람이 없잖아요. 월세든 관리비든 모든 고정비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방이 조금 좁아도 관리비 안정적인 곳, 시설이 오래돼도 난방 잘 되는 곳, 이런 기준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돌발 상황이에요. 치과 치료가 잡히거나 허리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때는 한 번에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부부라면 서로 도와주며
병원비 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혼자일 때는 교통비, 간식비, 약값 등 자잘한 비용까지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또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감정적 지출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외롭다 싶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사보고, 식욕이 없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간단히 사먹는 일이 많아지고,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횟수도 느낌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출은 계획에 넣어두지 않으면 생활비에 부담을 주기 쉬워요. 그래서 혼자 사는 70세라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보다 어떤 구조로 돈이 빠져나가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자잘한 생활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부수 비용까지 모든 것의 무게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기 쉬운 구조예요. 누구나 금액 자체에 신경이 쓰이지만 사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상 가능한 지출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의료비와 갑작스러운 비용은 언제든지 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두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을 때 생활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70세 이후 혼자 산다는 건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흐름을 정확히 알아두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줄일지, 어떤 부분은 꼭 챙겨야 할지 정리만 잘 해두면 혼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노후는 그리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70세의 노후는 겉으로 보기엔 든든하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흐름으로 지출이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적게 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지내는 만큼 생활의 결이 더 세밀하게 갈라지거든요. 부부의 지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식비입니다. 둘이 함께 먹으면 당연히 절약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입맛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새벽에 속이 불편하다며 죽을 끓여야 하는 날도 생깁니다. 그래서 70대 부부 기준 월 식비는 보통 60만 원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선한 재료를 찾고 간편식보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야 속이 편하니 식비는 의외로 쉽게 줄지 않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주거 관련 고정비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같은 생활의 바탕이 되는 비용들이 포함돼요. 70대 부부가 무난하게 지내는 수준을 보면 월 고정비는 대부분 20만 원 전후에서 결정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기와 난방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비용이 들쭉날쭉해지죠. 특히 둘 중 한 분이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난방이나 온도 조절을 더 자주 하게 되고 이 작은 변화들이 생활비에 꾸준히 쌓입니다. 하지만 70대 부부의 지출에서 가장 큰 변수를 만드는 건 단연 의료비입니다. 두 분이 모두 건강하면 괜찮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지출은 바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정기적인 진료와 약값만 챙겨도 평소엔 두 분 합쳐 10만 원대 중반에서 관리되지만 문제는 특별한 달입니다. 치과 치료나 검사가 겹치면 그달 의료비가 훌쩍 올라갑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불편하면 다른 한 분이 함께 병원에 가야 하고 택시 이동, 외식, 간식비 같은 작은 지출도 따라 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비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불어나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지출이 크게 튈 만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움직이는데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르면 그 비용도 생활비 위에 올라가요. 청소, 세탁, 간단한 수리, 예전에는 직접 하던 것들이 이제는 비용을 주고 맡겨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부부라서 생기는 특유의 감정 기반 지출도 있어요. 손주 용돈, 자녀들 생일 챙김, 기념일의 작은 외식. 이런 지출은 계획에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비용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들이지만 누적되면 생활비를 압박하는 요소가 되죠. 이건 부부라서 생기는 따뜻한 지출이지만 노후 생활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의 지출에서 중요한 건 얼마가 드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가입니다. 둘 중 한 분의 건강이 흔들리면 다른 한 분의 생활까지 동시에 흔들립니다. 같이 지내는 장점이 큰 만큼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예요. 부부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건 큰 사건보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동시에 찾아올 때입니다. 그래도 부부의 노후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서로 챙기고 지켜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지출 흐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식비는 60만 원대, 고정비는 20만 원대, 평소 의료비는 10만 원대 중반. 이 세 가지 흐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부부의 노후는 훨씬 예측 가능해집니다. 지출이 줄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70세 이후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크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허황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쓰는 돈의 흐름을 알고 흔들릴 때 대비할 힘만 갖추면 부부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통장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흐름이 한 번만 틀어져도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어제 같지 않고 오늘 같지도 않아요. 아침엔 괜찮다가 점심쯤 허리가 뻐근하고 다음 날은 또 멀쩡하고 몸 상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지출도 함께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의료비가 10만 원대에서 머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치과 치료가 잡히고 다른 날엔 정밀 검사가 필요해지면 그 달은 바로 20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요. 문제는 그 금액 자체가 아니라 식비, 고정비, 의료비가 동시에 튀는 순간이에요. 생활비가 세 갈래로 한 번에 올라가는 달은 통장에 여유가 있어도 지출 흐름이 확 흔들립니다. 이런 달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딱 두세 번만 이어져도 잔액이 이상하게 빨리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분의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건 든든한 일이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지출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혼자 병원 가기 어렵다 보니 택시를 타고 같이 움직이게 되고 병원 다녀오면 기운이 빠져서 간단히 사 먹는 날이 늘어나고 청소나 빨래도 한쪽에 부담이 몰리면서 도움 서비스를 쓰게 되고요. 이런 변화는 갑자기 큰 금액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생활에 추가 비용이 계속 생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지출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돼도 결국에는 두 사람의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몸이 불편한 분은 회복이 느려지고 정상적인 쪽도 체력 부담이 쌓여 지출과 생활 리듬이 동시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 시점을 대비하지 못하면
금액보다 흐름이 먼저 무너져요. 세 번째는 작은 지출들이 조용히 쌓이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큰 돈은 조심하지만 작은 지출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택시 몇천 원, 편의점에서 집어든 음료, 몸이 안 좋아 보인다며 손주에게 준 용돈, 밥하기 귀찮아 시킨 배달 한 번. 이런 건 한 번 보면 별것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쌓이면 생활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 이후에는 수입이 늘지 않고 지출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작은 지출들이 훨씬 크게 느껴져요. 결국 나중엔 나는 큰 돈 쓴 적이 없는데 왜 잔액이 줄지? 이런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70세 이후 노후를 흔드는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는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어떤 속도로 빠져나가고 어떤 순간에 흔들리기 쉬운지를 아는 거예요.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 부부 중 한 분의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작은 지출이 꾸준히 쌓이는 순간, 이 세 가지 흐름만 이해해도 노후의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에서 그렇다면 70세엔 결국 얼마를 갖고 있어야 안정적인가? 이 핵심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70세 즈음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잘 지켜야 하는 시기다. 맞는 말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돈을 아낀다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 나이의 지출은 내가 계획해서 쓰는 돈보다 몸과 생활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을 놓치면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든 금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0세 이후의 하루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아침엔 괜찮다가 점심엔 허리가 아프고 어느 날엔 어지럽고 어느 날엔 또 멀쩡하고 몸 상태가 들쭉날쭉하니 지출도 그대로 따라 움직여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여러 지출이 한날 한시에 겹칠 때예요. 식비는 늘 나가고 전기 가스비 같은 고정비도 멈추지 않고 그 와중에 병원 진료나 약값이 올라가면 그 다른 지출이 한꺼번에 세 방향으로 튀어올라요. 평소엔 잘 버티던 분들도 이런 달이 두세 번만 이어지면 잔액이 이상하게 빠르게 줄어든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흐름을 무너뜨리는 건 부부 중 한 분의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지출의 결이 조용하게 바뀝니다. 택시를 타고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집안일을 혼자 하다 보면 금세 지치고 저녁은 대충 사 먹는 날이 늘어나고 청소나 세탁을 맡기는 일이 생기죠. 처음엔 이 정도야 하고 넘기지만 이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출을 끌어올립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두 분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부분, 바로 작은 지출입니다. 택시비 몇천 원, 편의점에서 산 음료 하나, 몸이 허약해 보이던 손주에게 건넨 용돈 몇만 원, 오늘은 힘들어서 시킨 배달. 이런 건 그때그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달, 두 달 쌓이면 생활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큰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잔액이 뚝뚝 줄어드는 건 대부분 이런 작은 지출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70세 이후 노후가 안정되려면 절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하나하나 막으려는 게 아니라 흐름이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몸이 괜찮을 때 미리 검진을 받아두면 큰 비용이 몰리는 달을 피할 수 있고 식재료도 적당히 사두면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외출해야 할 일이 여러 개라면 하루에 묶어서 해결하면 택시비도 줄고 힘든 날과 괜찮은 날을 구분해서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지출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노후를 지켜주는 건 큰 재산이 아니라 흐름을 잃지 않는 힘이에요. 돈이 빠르게 새어나갈 순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순간을 조금만 비켜가도 잔액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럼 70세엔 통장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70세에는 최소한 2천만 원 정도의 손대지 않는 안전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금액이 아주 큰 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정도 가지고 되겠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하나하나 짚었던 이유들을 차근히 생각해보면 딱 이 정도가 내가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70세 이후에 겪게 되는 지출은 누구 하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흐름이에요.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기본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전기가스 관리비까지 더하면 고정비도 만만치 않죠. 여기에 병원비라는 변수가 늘 따라붙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정말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가 조용히 사라지는 구조에서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이 더 나가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동안 버텨오던 생활 흐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안전금, 그 중에서도 손대지 않고 그냥 두는 돈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갑자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수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매달 쓰는 생활비에 손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에요. 둘째, 심리적인 안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뭐든 대비할 수 있다는 감정이 노년의 하루를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크게 느껴져요. 사람이 돈 때문에 불안해지는 건 없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필요할 때 꺼낼 돈이 없어서거든요. 셋째, 생활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아파도 참지 않고 병원 갈 수 있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필요하면 교체해야 할 생활용품을 눈치 보지 않고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사소한 여지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꿉니다. 물론 2천만 원이 마법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면 갑자기 큰일이 생겨도 당장은 버틸 수 있다. 이 확신을 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만들어주는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복잡한 계산을 거쳐도 결국 같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편안하다고 말하는 금액도 놀랍게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 지출은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평균 구조. 어디선가 반드시 예상치 못한 지출이 튀어나옴. 이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버티려면 손대지 않는 2천만 원의 안전금이 필요함. 그래서 70세에는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의 결론은 늘 이렇게 돌아옵니다. 부담 없이 하루를 살고 싶다면 최소 2천만 원의 안전금. 이게 마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든든한 마음을 원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바로 손에 잡히는 작은 여유, 안전금이에요. 하루하루를 불안 없이 살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의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